이상의 날개,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주로 의식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주인공의 내적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아마 이 작품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나와 아내의 관계는 보통 부부의 관계와는 달리 역전된, 뒤집어진 형태로 그려진다. 생활력을 잃고 현실로부터 격리되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나의 어두운 방, 공간적 배경, 아내의 방과 격리되고 대조를 이루며 1930년대 식민지 지식인의 무기력한 삶과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가 점차 어두운 방에서 벗어나 집 바깥으로 나가고 미스코시 옥상에 올라가요. 공간의 이동이죠. 날개야 다시 돋아라 라고 하고 외치는 모습은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상실된 자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단, 나는 1인칭이죠. 생의 의욕을 상실한 채 해가 들지 않는 방 안에서 뒹굴뒹굴거리며 지낸다. 아내는 외출을 자주 하며 아내가 나간 뒤에 나는 아내의 방에서 놀곤 한다. 전개, 아내에게 내객들이 찾아올 때면 아내는 나에게 은화, 돈을 준다. 나는 은화를 벙어리에 모아, 벙어리는 돼지 저금통 같은 벙어리 저금통을 얘기해요. 두었다가 변소에 빠뜨린다. 어느 날 나는 외출을 한다.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내는 내객들과 함께 있었다. 위기, 나는 이후에도 가끔씩 외출을 하여 경성역 티룸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커피숍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가서 커피를 마신다. 어느 날은 비를 맞고 감기에 걸린다. 아내는 나에게 아스피린을 주고 약을 먹은 나는 잠만 자게 된다. 절정, 나는 아내가 아스피린이 아니라 수면제 아달린을 자신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에 빠진다. 나는 외출을 하여 거리를 쏘다니다가 미스코시 옥상에 올라가서 나의 삶을 돌이켜 본다. 옥상까지 올라갔네. 공간이 점점 한 번 나갈 때마다 집에서 방에서 벗어나는 거리가 멀어졌네요. 결말, 정오의 사이렌이 울리자 나는 의식이 깨어나는 듯하다. 나는 날개가 돋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어디에서?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서.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 정리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심리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기본적인 어떤 신변 잡기를 다루고 있는 신변소설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구성은 의식의 흐름 수법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를 다루고 있다. 일단 의식의 흐름 수법 간단히 보겠습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 내지는 의식의 흐름은 1910년부터 1920년대 영국 문학에서 사용되는 어떤 실험적 방법으로 인간의 잠재의식을 충실하게 표현하려는 문학적 기법이다. 한마디로 인물의 생각이나 인물의 감정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대로, 한마디로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서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혹 가다가 내적 독백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적 독백 나오면 이게 의식의 흐름입니까? 라고 하는데, 내적 독백은 인물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나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의식적이고 논리적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의식의 흐름 기법은요, 사고와 의식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가 어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라고 하는 언급이나 해설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고 계속 의식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사고까지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예를 들어볼까요?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렸다.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부두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있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리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가 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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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자꾸나. 자, 여기서 어떤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해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설하는 부분이 없죠. 그냥 쭉 생각이 쭉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의식의 흐름 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작가의 개입이나 또는 직접적인 설명 없이 작중인물의 생각과 심리가 서술된다. 등장인물의 정신적인 흐름과 그 반향을 통한 내적인 인식작용, 의식적인 사고내용, 무의식적인 생각, 과거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기대와 예측,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연상 등이 함께 포착되고 있다. 특히나 이상의 날개에서 사용된 의식의 흐름 기법은 나가 겪고 있는 자의식의 혼란을 그대로 옮겨놓도록 하는데 작가는 이러한 서술 기법을 통해 나의 분열된 자의식과 미묘한 심리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무기력한 삶과 자아 분열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특징, 아까 방에서 거리로 나간다는 얘기 잠깐 있었죠?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1인칭 서술자인 나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은 방입니다. 33번지 18가구 가운데 7번째 방이며 한 칸을 둘로 나눈 어두운 방입니다. 그 방에서 나는 1년 내내 이불을 깔고 그다음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연구,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글을 쓰곤 합니다. 그러한 나가 5번 이 방에서 벗어나 5번의 외출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33번지 18가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거리가 있어요. 집이 있다면 집이 이렇게 이제 18칸짜리 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18칸짜리. 그러니까 이게 집이라, 원래는 이게 대문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대문이 있어요. 이렇게 대문이 있고요. 쭉 길이 있고요. 마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뭐도 있고 수도꼭지도 있고 여기 뭐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방이 있는데 이 방에 이제 문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문이 하나씩 있고요. 자, 내 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고요. 이걸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는 나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아내가 있는 곳이에요. 나가 있는 쪽은 문에서 벗어난 뒤쪽이죠. 그러니까 햇볕이 안 드는 컴컴한 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뭐 이런 집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런 집이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 갑시다. 자, 5번을 외출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외출은요, 집에서 간단하게 거리만 살짝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다가 이제 2번째로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서 거리로 가서 경성역, 지금의 서울역이 있는 데까지 갔다가 아내의 방에서 다시 자고 싶다는 목적이 생겨요. 됐어요? 세 번째는 집에서 경성역까지 갔다가 다시 커피숍이라고 그랬죠? 티룸에 들렸다가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티룸에 갔다 오라는 아내의 명령에 의한 수동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는 비를 쫄딱 맞고 돌아왔어. 아내가 이제는 뭐합니까? 좀 푹 쉬라고 수면제를 주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달렌이었어요. 아스피린을 줬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면제 아달린이었죠. 거기서 나는 쇼크를 먹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리에서 산으로 갔다가 산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어찌 본다면 의식적인 생각을 하고 움직인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가 다섯 번째는 아내가 많은 내객들, 손님들을 맞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매춘이에요. 자신의 성을 파는 건데 그걸 이제는 나가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나갑니다. 자, 어디까지 나가느냐? 거리를 나섰다가 서울역으로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쓰고시 백화점 옥상까지 올라가서 그 옥상에 있는 어항의 물고기를 보고 그 다음에 정오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날자 날개야 돋아라 라고 외칩니다. 자, 아내의 매춘을 직접 목격한 후 의지를 감행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번에 어떻게 보면은 외출, 집을 나선다. 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방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서술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는 억압되고 폐쇄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자아 극복의 의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은 결국 날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쭉 이 외출에 대한 것, 공간의 이동에 대한 걸 정리를 한다면 나는 외출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활동 공간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리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거리로 외출하는 것은 폐쇄된 공간에서 개방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무의식의 공간에서 의식의 공간으로 진출하여 무엇을 사회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5번째 외출에서는 예전에는 거리를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백화점 옥상이라는 높은 곳을 선택하여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날개가 돋아서 나는 것을 꿈꾸었다. 뭐라고? 꿈꾸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으로 볼 때 나의 외출은 사회와 단절된 방에서의 탈출이며 분열된 자아가 통일되어 사회성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도식화한다면, 자, 나는 방에서 거리로 이동을 합니다. 방이라고 하는 것은 닫힌 공간, 즉 유폐된 공간이고 자폐적인 삶을 사는 나의 폐쇄적이고 종속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리는 열린 공간이고요. 자의 해방과 회복의 공간이며 자의적이고 의지적인 나로 표현되는 공간이다. 라고 이렇게 대비를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라는 서술자가 방이라는 공간에서 그 다음에 거리라는 공간으로 외출한다는 것은 결국은 분열된 자아를 통합하게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서는 몇 개의 상징적 소재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미쓰고시 옥상에 있는 금붕어, 그 다음에 사이렌, 정오의 사이렌이죠. 그 다음에 날개, 옥상에서 서술자의 나가 소망하는 거라고 본다면 금붕어는요, 나의 내부에 존재하는 상승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나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사이렌이라고 하는 건요, 나가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고 내적 자아를 각성시키는 시간적 계기가 된다. 날개라고 하는 것은 본연적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다. 즉 자유에 대한 열망과 소망, 그리고 무기력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정오의 사이렌에 대해서는요. 이재희는 현대소설의 이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살아있음에 존재하며 환희는 모든 갈등의 해소와 그에 따른 화합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한마디로 이 정오의 사이렌은 모든 갈등의 해소와 그 다음에 화합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라고 보여주며 새 우주의 탄생을 보여준다라고 그래요. 이거는 결국 뭡니까?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날개가 돋는다는 것은 결국은 화해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나는 새가 되고 사이렌 소리와 더불어 통일성이 완결된다. 라고 했는데 말이 조금 어렵죠? 결국 뭡니까? 분열된 나가 완성된 나 내지는 통일된 나로 발전하는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정오의 사이렌이다. 그러니까는 어떤 통일된 나로 가는 시간적 계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재. 자, 천재는 맨 앞에 나와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소설은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재라고 했지만 사실은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란이라고 봐야 돼요. 박제는 뭡니까? 딱 굳어져 버린 거죠. 이상을 꿈꾸지만 현실에 종속되어 있는 나의 입장과 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이다. 이것을 시대적 배경,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는 뭡니까? 그러면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내용 자체도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 방식도 특이하고요. 상징성도 특이하고요. 해가지고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문학성으로 뛰어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상의 날개,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